먹이사슬의 정점, 최상위 포식자, 만물의 영장. 우리를 수식하는 말들이 증명하듯 인류는 다른 어떤 종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사실 인류는 지구의 왕좌를 두고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어쩌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감히 인류의 숙적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 바이러스. 오늘은 그들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괴멸시킨 끔찍한 병으로 심한 경우 발병한 지 단 6시간 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감기처럼 전염성이 높은 질병들은 치명률이 낮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망률이 50%에서 90%에 달했던 흑사병은 그야말로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벼룩이나 쥐에 기생하는 패스트균이 사람에게 옮겨 붙으며 발생하게 되는데 벼룩은 주로 사람의 다리를 물기 때문에 먼저 물린 부분의 피부가 부어오르다가 걷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염이 진행될수록 40도에 가까운 발열과 함께 출혈, 쇼크 증상을 일으키다가 신체가 검은색으로 괴사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사망한 중세 유럽인의 수가 무려 2억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흑사병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최악으로 치달은 데에는 당시 유럽인들의 어리석은 판단도 한몫을 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자 사이비 광신도들은 언제나 그랬듯 종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으로 나체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에 의해 흑사병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이비 광신도들은 검은 고양이들을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또 다른 삽질을 하는데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검은 고양이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지자 쥐들의 개체수는 폭증하기 시작했고 결국 고양이 학살은 흑사병 확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다행히 현재 인류는 항생제와 백신이라는 방어막을 갖추고 흑사병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의 특성이 일단 발병하면 곧바로 중증으로 진행되고 1분 1초를 앞다퉈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 병을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흑사병이라고 하면 역사책에만 나오는 과거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근래에도 종종 발병하는 일이 있답니다. 놀랍게도 2009년 8월 중국 칭하이선에서 12명이 패스트에 감염되었고 이 중 무려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쥐와 벼룩을 일찌감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멸한 나라라면 흑사병이 창궐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흑사병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뱀파이어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시 유럽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아직 살아있는 환자들을 생매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 자신들에게 복수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뱀파이어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당시의 유럽은 산자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도 암울하기 그지없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질병은 천연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을 가리켜 마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중전마마, 상간마마 할 때 바로 그 마마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일개 질병 따위의 극존칭이라니. 우리 조상님들은 천연두에게 왜 그리 굽신거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천연두가 대책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치명률이 30%나 될 정도로 높은데 바로 이 치명률 때문에 과거 소련이 천연두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할 정도였죠. 천연두에 걸리면 우선 전신에 끔찍한 발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더해 환자는 엄청난 고열에 며칠간 시달리게 됩니다. 때문에 운이 좋아 살아남는다고 해도 발진으로 인한 심한 흉터 자국, 고열로 인한 뇌 손상 장애, 시력 손상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죠. 이러한 후유증들은 천연두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켰고 어쩌면 이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천연두는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병원체 1위에 해당하는데요. 천연두로 인해 사망한 인류는 무려 10억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대단한 바이러스인 천연두를 우리가 박멸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1980년 5월 8일 인류는 공식적으로 천연두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는 천연두 퇴치 운동을 시작했고 이때 사용한 전략은 현재 의학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대의 선멸전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작전명은 포위 접종으로 먼저 천연두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 A가 있으면 A 지역 주변의 지역부터 천연두 접종을 시작하며 천연두를 근절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인 A를 집중적으로 섬멸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인간을 괴롭혀온 천연두는 1977년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더 이상 자연적인 발병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실로 짜릿한 승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류에겐 세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초기에 단순 폐렴인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이윽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코로나19, 호흡기로 전염되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된 지 약 2개월 뒤인 2020년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범유행 전염병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자 인류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모든 자원과 기술을 갈아넣은 결과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백신이 생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시간 단축이자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위대한 반격이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기존보다 감염력이 70%나 강화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인류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올해 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억 7,6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 수치는 약 16명 중 1명꼴로 확진이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록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강화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의료 붕괴의 위기가 찾아왔으나 다행히 변이 과정에서 치명률이 낮아졌기에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도 할 수 없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원인도 치료약도 무엇 하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마 코로나19는 21세기 이후 지구촌을 집어삼킨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될 텐데요. 그저 빠른 시일 내에 이 악몽 같은 시기가 끝이 나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끝에서 항상 주인공들은 악당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는데요. 지구라는 무대에서 인간과 바이러스, 두 등장인물 중 최후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